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쓰고 계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쓰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52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이렇게 다 합치면 최대 132만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혜택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한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해도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이 가입한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을 가입시키면 한 사람당 4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 철저해서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요.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을 이용해서 혜택도 누리시고 한번 서비스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전화로 상담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더보기에 있는 링크 이용해 주시거나요. 또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셔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얘기는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 남아있는 시간은 이제 특검 수사 상황들 좀 보겠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뉴스에서 특검 관련된 뉴스가 지금 사라지고 있죠. 종합특검은 아직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흔히 말하는 이제 내란의 청산이라는 부분에서 비어있는 부분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도 많고 그 과정에 뭐 김건희 씨 관련된 수사나 그 주변인들 얼마 전에 이제 원희룡 장관이 또 소환돼서 조사를 받기도 했었고 근데 그 이후의 이야기가 또 없어요. 그러니까 특검의 마지막 목표는 결국은 이 혐의 있는 사람들을 기소하는 것일 텐데 진행되는 내용들을 좀 놓치기가 쉬워서 저희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씨를 이제 봐주기 했다라는 의혹이 있는 이제 검사들에 대한 수사,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특검 수사 중에 대검, 법무부 지난번에 한번 그 압수수색을 했었는데 또 추가 압수수색에 나갔다. 글쎄 모르겠어요. 이제 그 수사 기간은 점점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오는데 추가 압수수색 할 게 남아났나? 지금 몇 그러니까 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뉴스로 나오는데 이게 뭐가 다른 내용이 있는 걸까요? 압수수색이 의미가 있으려면 약간 어떤 전격성과 그쵸. 그 시기성이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데 예. 뭐 이걸 압수수색하는 건 우리가 수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런 거고 뭐 예를 들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야 이거를 다른 거를 뭔가를 보면 이거를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아마 영장 신청을 하고 영장이 나오고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압수수색의 어떤 전형은 굉장히 전격적이고 시기적인 그렇죠. 예. 부분들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뭐 그런 이제 부분은 좀 떨어져 보이는 이런 건데 어쨌든 두 번의 특검을 하고 지금 기간 연장을 했습니다만 두 가지 집단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처리가 그러니까 검사들에 대한 처리가 안 됐고 그다음에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안 된 거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태효 하나만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입고가 된 거고 비서실장이라든지 나머지 부분들은 다 지금 남아 있는 거고 검사들은 지금 뭐 영장 청구했지만 기각되고 뭐 이런 상황들만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용은 이미 사람들이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거고 또 한 가지 하나를 덧붙자면 김건희 일가의 재산 축적 관련된 부분들 거의 못 건드리고 있는 안 건드려진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핵심이 될 거다라고 초반에는 봤는데 굉장히 길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그 세 가지 부분들이 건드려지지 않은 거 이게 지금 이런 뭐 뒤늦은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드러나 있는 거죠. 그 특검 관련된 뉴스 보면 뭐 최근에 이제 김용현 전 장관 구치소 가서 방문 조사했다. 노상훈 수첩 관련된 내용들, 특히나 이제 인사 체포 관련된 내용들 확인했다. 뭐 등등에 대한 얘기가 있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 항소심에서 7년 구형됐다. 뭐 이런 내용들이 뉴스로는 있는데요. 네. 모르겠어요. 그냥 전반적인 느낌은 제 느낌입니다. 윤석열, 김건희가 지금 어찌됐건 구치소에 있잖아요. 그 이후에는 뭔가 동력을 잃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뭐 자체가 윤석열 특검, 김건희 특검 이렇게 불렀었는데 주요 제일 핵심적인 인물이 구속이 됐으니까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처벌해야 되는 여자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엔딩이 난 거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사실 수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뭐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인데 이게 그렇게 불러서 어차피 윤석열, 김건희가 구속되는 건 기정 명백한 사실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윤석열, 김건희를 구속시키고 나니까 나머지가 다 이제 말하자면 임팩트가 별로 없는 뭐 이런 상황이 돼서 앞으로 특검을 할 때도 물론 사람 이름이 제일 세니까 그 사람 이름을 붙이는 거지만 이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언론 입장에서도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김용현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진술로 압박을 한다라고 하면 김용현이 진술할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동기가 지금 김용현에게 있느냐? 김용현도 어차피 뭐 남은 여생 감옥에서 사는 거 말고는 그러면 획기적으로 내가 우리가 한 10년 빼줄게. 뭐 이런 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사법제도상.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모르겠습니다. 뭐 스스로 무너질 수 있죠. 뭐 워낙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교도소에서 오래 있으면. 근데 그거 말고는 저는 김용현이나 노상원이 진술할 동기가 지금 바뀐 게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여거죄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그들의 죄상만 해도 한가득인데 그들이 단죄되는 부분들은 그 중에 일부. 뭐 덩어리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그런 내용일 텐데 빠져 있는 것 앞서 짚어주셨지만 꾸준히 이제 검사들이 중간에서 봐주면서 그들의 그런 비행이 가능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검사에 대한 수사, 그리고 대통령실 중심으로 해서 고위공직자들이 어찌 보면 정부가 어떤 범행에 동원된 케이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크라이나 그 재건 건이라든지 그 대왕고래 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지금 빠져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또 하나는 김건희 씨의 재산이에요.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 컨테이너 하나가 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거기 뭐가 들어있는데요? 모르죠. 그게 돈 남양주로 현금인지 갔다가 돈일지 뭐 네. 금은보화일지 모르겠는데 컨테이너 하나예요. 네, 컨테이너 하나. 봤죠? 김 부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어디다가 숨기고 가린다고 하더라도 네. 만약 여기서 여기로 옮기면 이동하는 그 장면이라도 어딘가에 포착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근데 아예 그냥 사라진 거예요? 남양주 어딘가에 보관이 됐다라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디로 갔는지 이건 최은순 씨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데이비 카퍼필드가 사라지게 한 거 말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런 건 수사의 의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 저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가르마를 타서 추적을 해야 되는 거에서 본류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오래 걸리고 복잡하고 하니까 일단 이제 특검이라는 제도의 특성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초반에 착착착착착 입고를 시켜야 뭔가 수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성동 전 그렇죠. 의원 같은 예. 경우도 제일 싼 티켓으로 끊어준 거예요. 일단 왜냐하면 뭐 입건을 시켜야 되니까. 통일교에서 무슨 백을 들고 나왔네, 5억이 왔네, 10억이 갔네 이런 얘기, 통일교가 뭐 얼마 자금이 있었네 이런 얘기가 굉장히 왕성한데, 이런 얘기가 왕성한 가운데 권성동도 구속을 못 시키면 특검이 면이 안 서니까 일단 입증 가능한 걸로 가자 이렇게 해서 권성동이 입고가 되면 이 사람들은 권성동 이제 구속됐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권성동 의원은 뭐 10억을 받은 거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가 안 되는 거고 이상민 장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에서 엄청난 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그 돈에 자금 출처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거 지금 사라졌잖아요. 그 돈이 사라졌어요. 아예. 어떻게 사라질 수가 있냐고요? 아니, 그 돈이 그러니까. 발견됐는데. 그러니까 그 체크가 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수사기관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조차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닐까? 아니 국민들이 뭐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어 바빠 죽겠는데 계속 그거 하나하나 이거는 왜 수사 안 하고 이거는 왜 기소 안 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역할을 맡았으면 끝까지 당연히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 반지의장 보면요, 3편에 불의 산 가서 절대 반지 파괴하고 나면은 약간 맥이 빠지거든요. 네. 왜냐면 그 뒤에가 되게 길어요. 그렇지. 그 뒤에 에필로그가 되게 긴데, 김 부장도 10회가 너무 길었어요. 너무 길었어. 네. 근데 이 작품이 명작이라고 인정받는 이유는 그 뒤에를 잘 마무리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단순히 그렇죠. 그냥 불의 산에서 던졌으니까 끝, 모든 게 끝, 해피 에버부터 끝난 게 아니라 각 주인공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복귀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어떤 그렇죠. 관계를 하지, 그런 것들을 네. 차분하게 정리를 해주면서 그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작품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를 했구나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윤석열 김건희 잡아 넣었으니까 특검 같은 경우에도 큰 게 맺어지어진 것 같고, 지금 또 관심이 이제 선관위 특검으로 어떻게 되는데 거기로 넘어가 버려갖고 예. 이 특검에 대한 이슈 주목 자체가 낮아진 것도 맞아요. 맞아요. 지금 특히나 이거 출입하는 기자들은 기사를 써도 요새 조회수도 안 나온다고 약간 멘트 좀 빠져 있는 것도 맞거든요. 또 안 쓰는 것도 있지만 예. 안 읽히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어쨌든 맞춰진 인물을 뭐 언론 보도 안 되고 하면 안 할 겁니까? 이거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건 역사의 기록으로 남는 거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단죄하고 처리했느냐가 한국 근현대사 아직 돌아보면 남을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특검은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고, 이 특히나 이런 뉴스다이브 같은 좋은 프로그램에서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되는 거고, 또 독자분들, 청취자분들도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오늘 늦었다고 뉴스다이브 치켜 올리는 거예요? 저게 내가 대단하네. 저게 내가 말했던 정신교육이에요. 아 그렇군요. 저는 불의 반지를 잘 태웠는지도 정신교육을 모르겠는데. 안 하고 정신교육이 됐다고 주장하는 정신승리 아니에요? 정신 승리죠. 이게 여러분이 몰라서 그런데 네.
스스로가 저렇게 깨치게 만드는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요. 뭐 내가 회초리를 들 줄 몰라서 아닙니까? 붙여. 네. 그런 느낌. 쓱 가는 거죠. 지금 계속 내 눈을 못 보잖아요. 고현준 안 보는 것 같은데 굳이 볼 고현준 필요가 보리수 없어서. 나무설. 보리수 나무설. 네. 내가 왜 다이어트 하는지 알아요? 네. 다이어트 했어요? 아니, 아 죄송해요. 얼마 몇 킬로 뺐어요? 지금 한 3-4kg 빠진 것 같아요. 아 그게 무슨 다이어트예요? 5킬로 이상 빼고 말씀하세요. 진짜 뭐 이거 까다로워. 까다롭네. 네. 아니 왜냐면 티가 안 났어요. 아니, 뱃살을 뺐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티가 난다고 해서 본인 기분이 엄청 좋았는데. 아 죄송합니다. 너 때문에 다 잡혔어. 죄송합니다. 찬물을 그냥 확 그냥. 네. 자, 네. 뭐 그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뉴스 중에 눈에 띄는 거 하나 좀 더 했으면 하는 게 그 청주시 의원이었던 최영중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MBC 뉴스를 보니까 그 경찰 조사를 15시간을 받고 나오는 최영중을 MBC 카메라가 이제 포착을 했던데 뭐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 정도의 메시지를 내고 저벅저벅 걸어가서 택시를 타더라고요. 네. 근데 이 사건이 단순히 그냥 뭐 35세의 한 남성이 뭐 저지른 성 관련 범죄 요렇게만 정리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럼요. 공천 과정을 밟고 당의 시스템이 움직여서 결국 된 거고 본인이 그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고, 그러니까 공당은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당이에요. 그래서 세금도 주고 국고보조금도 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마치 지금 국민의힘에서 없는 사건인 것처럼, 그리고 그러니까요. 그 개인이 뭔가 일탈한 것처럼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 자체가 공당으로서의 책임이 부족하고, 이게 왜 뉴스가 왜 이렇게 말하자면 격변했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 같았으면 이거 진짜 매일면에 그럼요. 써도 되는 사건 그렇습니다. 이거든요. 이게 일탈의 정도가 너무 지나치잖아요. 범죄가 너무 말하자면 뭐 사람들의 상식과 도를 너무 지나치는 수준인 그럼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처리되는 과정도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굉장히 이상해. 네, 이게 네. 지역에서 예를 들면 뭐 소위 말하는 유지, 토호, 그 지역의 권력자와 그다음에 그 지역의 경찰들은 굉장히 오래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근무연이 여러 가지 네트워크로 묶이게 마련인데, 그럼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게 경찰이 앞으로 이제 거의 모든 수사를 담당하게 될 텐데,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지역에서 벌어지는 이런 이제 말하자면 권력형 범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느냐, 이게 이제 지금 결국 경찰의 실력을 드러내는 일이 될 텐데, 저는 그 부분에서도 광주 장영기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에 있는 경찰들이 각별한 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이게 사람들의 감정에 맞지 않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처리되는 게. 그러니까 지역의 경찰들이 향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향찰들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거는 지역 검찰도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통신영장 반려됐다라는 이야기, 이 부분은 이 최영중이라는 인물을 공천했던 사람이 당시에 청주의 당협위원장이었던 김진모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최영중이 뭐 결혼도 안 한 남자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가지고 결국 당에서 잘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검사 출신이고 윤석열 때 이 복권이 된 사람이고요. 그 전에 뭐 이명박 박근혜 그 지내오는 동안 서울에서 지검장까지 했던 인물이고, 검찰 라인이 연결된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뭐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민정수석설까지 있었던 사람이 청주에 내려와서 당협위원장이 됐고, 그리고 이 사람의 친구가 최영중의 작은아버지, 뭐 이렇게 연결되면서 최영중이 공천이 됐던 일련의 과정. 근데 공천이 되고 선거를 치르는 그 기간이 최영중이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 수사를 받던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어디 하나가 매콤하게 연결되는 게 없어요. 이상한 곳이 없네. 그러니까 비정상적. 그러니까 이게 보도의 양도 상대적으로 적고 뭔가 정치권에서 이걸 가지고 뭐 다른 이야기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는 장면이 저는 몹시 이상합니다. 이게 어떤 정치인들이 보안수사권 폐지 또는 좀 남겨놓기 이렇게 좀 갈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편승하거나 또 이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거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약간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고 국민을 호도하려고 하는 거 되게 옳지 않다. 이거 그냥 정확하게 팩트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를 알려줄 의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피해자가 있는 범죄고, 맞아요. 그리고 워낙에 어린 친구고, 뭐 2차 피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히 신경도 쓰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뭔가 자극적이고 더 뭐랄까 선정적인 뭐 보도들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보다 이게 어떻게 구조적으로 이런 일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이죠. 예, 수사가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좀 하고,
그 이후 상황까지도 좀 팔로우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맞습니다. 뭐 그 개혁신당 부산시당 그 부산시당 정의안. 나갔던 정의안 사건도 그렇고 네. 이게 이제 사실 정당 모든 관계자들이 몇 날 며칠을 사과하고 엎드리고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사건인데 저 개혁신당도 여기도 무슨 음모론도 제기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몰랐다고 하고 이 사건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아침 뭐 회의나 이런 데서 전혀 언급도 없고 거론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도 그냥 선거하면 또 몇십 프로 나오고 뭐 이렇게 된다. 네. 이거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비극적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당에서 공천하는 후보라고 하면 정당에서 보증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유권자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거나 지지하는 정당에서 이 사람을 공천했다고 하니까 정당을 믿고 또 이 사람 후보를 뽑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특히나 그게 지방선거 정도 되면은 후보자가 너무 많고 언론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는 사실 후보들은 한정돼 있잖아요. 검증한 후보들 자체가. 그러니까 다른 그 기초 단위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후보들은 사실상 거의 정당의 이름으로 당선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은 정당이 당선시켜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 문제가 있을 때 공천에 대해서도 몰랐다, 검증할 수 없었다, 뭐 그러니까 제명할 수가 됐지 않냐. 이거는 너무나 무책임한 말인 거죠. 거기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는 게 정당인 건데 어느 순간 뭐 일 터지면은 바로 제명 처리하거나 탈당계 바로 받아서 더 이상 저희 당 사람이 아니라서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희가 뭐 윤리위 뭐 할 수도 없고 뭐 다 이런 식이 이게 패턴화됐어요. 일종의 전략처럼. 이거는 대단히 나쁜 정치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적 없다고 우리 당 사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 국민 누가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국민의힘과 이제 분리해서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게 호도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좀 짚으면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 방송 마칠 시간 됐는데 조금 전에 일본 규슈 구마모토에서 규모 7.1 지진이 났고 쓰나미 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쪽이면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지점이라서 네. 요 뉴스도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정확하게 45분을 지키는 이유는 네. 오윤혜 씨가 45분에 가야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더 일찍 끝낼 수도 있었는데 네. 지금 저 때문에 45분 그럼요. 채워주신 예, 거죠? 기가 막히죠. 예. 감사합니다. 기가 막힌 눈물이 진행이군요. 납니다. 예. 눈물이 납니다. 향후 20초가 남았기 때문에 네. 20초 동안 클로징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네. 구독 눌러주십시오. 구독. 아직도 눌러주시고. 100만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어제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왜요? 99만이 깨졌다가 다시 99만이 됐어요. 깨졌다고요? 네, 여러분 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반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쓰고 계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쓰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52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이렇게 다 합치면 최대 132만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혜택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한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해도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이 가입한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을 가입시키면 한 사람당 4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 철저해서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요.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을 이용해서 혜택도 누리시고 한번 서비스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전화로 상담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더보기에 있는 링크 이용해 주시거나요. 또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셔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